그걸 꽉 끼워야 돼요. 자,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일주론을 하기 전에 왜 제가 이걸 써놨는지를 나중에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이렇게 사주구조에 월주 즉 연주, 일주, 시주가 있으면 월주는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뭘? 예? 빛의 뭐? 예, 열. 예? 열. 온도. 그쵸? 온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일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 농도? 종류. 그렇지. 누가 지금 농도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농도. 예, 농도라는 것은 이제 빛의 밝기 같은 거예요. 예, 빛의 밝기. 이건 빛의 열의 세기를 의미한다면 요 농도는 빛의 뭐? 예, 밝기나 어둡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이라는 것은 저 밤낮 흐르면서 빛의 어둡음과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여기 안에 열의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이 강해지면 살짝 또 이렇게. 근데 차등은 굉장히 기준이 되는 차등은 월주에 있는 그 계절에 의해서 그게 부여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시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 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 즉 온도에 의한 부분을 주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빛의 종류, 그 다음에 빛의 농도, 그래서 빛의 밝기,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거를 중심으로 이게 일주론이잖아요. 네. 그럼 일주론에 나오는 내용이 일주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월주에 연주 다 해당돼요. 그러나 해석의 방법에서 뭐를 고려해야 된다? 요 열이냐, 종류냐, 또는 농도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만 왜 일주론을 하느냐? 그거는 종류가 다른 것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일주론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것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표시, 지금 오행의 생극재화표를 제가 하면서 장부는 쓰지 않고 흐름의 주체,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오행의 흐름의 주체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에는 뭐만 흐른다? 예. 근데 이제 소화액 플러스 신경 전달 물질도 돼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제가 너무 확대되니까 그냥 소화액이라고만 해놨는데 신경 전달 물질도 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란 건 신경 속에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민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 민 씨가 있는데 하여튼 민으로 끝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화기는 혈액이지만 체열과 동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체열과 동반을 해서 흘러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라는 게 흐른다라는 의미는 각종 음식물이죠. 음식물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죠.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기는 산소,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체액을 공급하는, 수분 체액을 공급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대장에서 물을 흡수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산소를 받은 걸 가지고 공급을 하니까 폐에서. 지금 눈빛들이 왜 지금 노트 적지 마세요. 지금 노트가 저기 박사님 되면 의미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수기는 신장 방광이잖아요. 거기에는 배설물, 그러니까 소변, 그 다음에 요산, 산도가 높아진 것을 이제 빼는 거, 그 다음에 땀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신장이 안 좋아지면 땀이 굉장히 이제 마르거나 또는 신장이 안 좋아지면 땀이 굉장히 많거나 둘 중에 하나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기가 몰린 사람이 목기가 약하면 배설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막 머리에서 밥만 먹어도 이렇게 머리에서 땀이 막 우두두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 순환 체계에 대한 흐름만 설명했지 극의 체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어요. 극. 그러면 자, 목기가 토기로 극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소화액이 작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토기가 부실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혈액이 안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화액이 즉 소화액이 또 흐르지 않아서의 문제도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폐대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가 두 가지가 생겨요? 음식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거나 잘 못 먹었거나 그 다음에 또는 혈액 또는 열이 잘 전달이 안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게 폐대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못하면 당연히 배설도 안 되고 땀도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배설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먹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산소, 수분, 체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체액이라는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요거는 원래 고급진 내용인데 예, 고급 이상의 내용인데 이제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 사이에 전에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요 작용점을 이렇게 순환을 잘 시키는 게 왜냐면 극도 중요하지만 이 순환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목생화를 하는 우리 치료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예? 뜸이죠, 뜸. 예? 뜸을 통해서 목생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뜸 보셨어요? 뜸 원래 색깔이 어때요? 갈색은 이제 수분이 빠진 거고 초록빛이 나죠? 쑥색이죠. 예, 쑥으로 만들잖아요. 보통 그런 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섞잖아요. 그래서 뜸을 불로 가해서 목생화해서 그 열기로 예, 순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혈액이 그 음식물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전달하려면 뭘 해요? 그렇죠. 마사지를 해요. 자, 그래서 배를 문대거나 우리 저기 엄마 손은 뭐 손? 약손이라면서 문대잖아요. 그럼 소화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사지하고 나면 배가 고파져요? 배가 불러져요? 엄청 고파지죠. 왜? 소화가 엄청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토생금, 예, 토기에 음식물이 몰려 있어서 금기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에 있을 때는 뭐 한다고 했어요? 예, 예, 침을 놓는다. 침이 효과적이다.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음식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 결국에 질병으로 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침으로 많이 이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예, 예, 부항이라고 했어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 예, 부항을 떠서 뽑아 올린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근데 여기를 모르겠다. 여기 뭐냐 하고서 누가 질문을 던졌대요. 누구예요? 하여튼 참. 여기 뭘까요? 예? 사열? 살기가 있네요. 사열. 요게 여기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 예? 왜 물이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보면 물이 흐름이 안 되면 뭐를 해요? 예? 우리가 치산치수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잡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뚫어줘요, 막. 예? 예? 보통 이제 뼈를 맞춘다 그래요. 예. 예. 예, 뼈를 맞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뼈를 맞추면 꺾였던 것이 다시 풀리면서 흐름이 생겨요. 체액의 흐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굳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뼈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뼈 맞춤만 하는 것은 양적인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체액이 넘쳐났을 때 얘 뼈 맞춤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고 체액이 모자랄 때도 있잖아요. 건조한 사람.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건조한 사람. 예? 탕약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약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탕약이라는 개념은 뭐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뺐던 거고, 제가 이제 뼈맞춤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는 그 물기를 잡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 토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공급이라고 하는 목화에 공급이 안 되는 경우, 그럼 뭐와 뭐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뜸과 마사지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배설이 안 된다. 그럼 뭐로 해야 돼요? 침과 뭐 뼈맞춤 뭐 이런 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뼈맞춤과 부항뜨기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개나 3개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구조를 봤더니 수목화가 없는 거예요. 토금발 있고, 예를 들면 여기는 순환이 없고 여기는 순환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를 연결해서 단계별로 하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뭐 순서를 주면 더 좋아요. 왜냐면 그 단계의 그 배설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공급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설이 안 되는 쪽은 배설을 하는 쪽에 치료법을 쓰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공급이 안 되는 쪽은 공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그런 개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일주론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세요? 왜 요 흐름이라는 것을 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느냐? 이게 결국 그 본론적으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타나는 것의 현상을 글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글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생의 방향, 극의 방향, 서로 상쟁의 방향. 그러면 거꾸로 보면 수와 화는 상쟁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부항과 뜸을 동시에 한다 라고 할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떤 구조의 사람이에요? 부항과 뜸을, 만약에 부항과 뜸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 수화 상쟁이 되죠. 예를 들면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그러면 상쟁이 되니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폭발하고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어떤 사람한테만 적용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금목 상쟁, 즉 금목이 상쟁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적용해도 돼요. 예? 그 반대로 금목 상쟁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적용했다면 수화 상쟁이 되는 사람한테는 뭐에 적용이 괜찮다? 금목 상쟁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의 그림을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 수기하고 화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 치료법을 써야겠다고서 그거만 딸랑 쓰면 요 상대적으로 요거와 요거는 상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쟁을 하고 요 상쟁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보신 분들,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해봤다든지 부항을 떠봤다든지 침을 놔봤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금방 이해가 돼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효율이라는 게 2번째, 3번째 달라져요. 저희가 이제 그 임상을 했었잖아요. 식전 복용이냐, 식후 복용이냐. 그 다음 비타민 BC를, 목기에 해당되는 비타민 BC를 식전에 복용해 본 방법과 식후에 복용해 본 방법을 적용해 봤어요. 그걸 드시는 분들한테. 효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거를 느끼신 분,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우리 민 선생님, 예, 전에 먹는 거하고 후에 먹는 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너무 예, 너무 느낌 없다. 예, 자, 그냥 크대요. 예, 차이가 크대요, 그냥. 그래서 자, 목기나 수기나 금기에 해당하는 금수에 해당하는 것은 식후에 드셔야 돼요. 식전에 드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왜 식후 식전에 드시는지 이걸 또 이해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식후에 먹어야 되고 식전에 먹어야 돼요? 하고 지금 이해 못하시는 눈들이 지금 저한테 지금 꽂혀가지고. 예. 자, 목화는 양하죠. 예, 양이에요. 금수는 음이에요. 그 다음에 토는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양과 음이 자 보세요. 음식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갔어요. 자, 이 양이라는 거 올라가는 힘이 강해요. 예, 음이라는 건 내려가는 힘이 강해요. 그럼 내가 음식물을 먹고 다음에 먹어야 될 게 뭘 먹어야 음식물하고 섞일까요? 내려가는 힘이 강해야 되죠. 그러면 이건 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음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에 해당되는 것은 먼저 먹어야 올라가는 힘이 강하니까 뒤에 오는 음식물하고 섞인단 말이에요.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음식물하고 섞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이라는 건 전달자, 배설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아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자, 음식물을 먹기 전에 양, 즉 목화에 해당되는 비타민 B, C나 그런 것들을 먹었다. 음식물을 먹고 난 후에 먹었다. 이 차이가 왜 나느냐면 분리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음식물이 내려가는 동안 이 양한 비타민 B, C는 뜬다고. 그러면 음식물하고 분리되겠죠? 그러면 음식물하고 혼합되지 않았으니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잘. 그러니까 소화력 자체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몸에서 그냥 체험이 돼요. 금수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자, 단편적으로 보면 자, 귤, 오렌지, 키위, 자몽 이런 목기가 강한 신맛이 강한 과일들 있죠. 그거는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밥 먹고 난 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먹기 전에 먹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먹고 그 강한 왜냐면 이제 왜 과일을 얘기를 했냐면 과일은 정제된 거란 말이에요. 집합체란 말이에요. 아주 결정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도가 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식으로 나오는 거 또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타보면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내식에 만약에 파인애플 조각이 먼저 나왔어. 그리고 이제 밥이 있어. 그러면 가끔 보면은 다 먹고 파인애플 조각 먹는 게 맞는 거예요. 파인애플 조각 먹고 밥을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사과 조각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고 사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 배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인애플 조각 먼저 먹고 커피도 먼저 달라고 해요.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커피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2배, 3배 잘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부글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덜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시면 얼마나 생활이 편해요. 예? 윤택해지지.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자, 제가 일주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근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예, 왜냐면 이거 핵심은 흐름이에요. 흐름을 보지 못하면 고정화되고 고정화된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자, 목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양을 표현할 때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음은 뭐라고 했어요? 양을 수렴하여 하강하는 것이 음이다. 그 다음에 양은 음을 분리시켜 상승하는 게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목이라는 걸 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수를 받아들여 화로 가는 게 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화는 목을 받아들여 토로 가는 것이 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화 고정, 목 고정, 토 고정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이해하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심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눌렸을 때의 단계, 그 다음에 정상 단계, 그 다음에 고삐가 풀렸을 때의 단계,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어떤 상태에 어떤 기준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진단이잖아요. 그러면 빼야 될지,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될지, 아니면 강하게 해야 될지, 약하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말을 동시에 알아야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진실만 안다고 해서 판단도 안 되고요. 거짓말만 안다고 해서 판단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둘 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일주론으로 들어가면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자, 그냥 다른 거는 이제 일주론이 심리적인 측면과 운명학적인 측면으로만 다른 데서는 이야기를 하고
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뭐와 뭐 신체 부분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신체 부분하고 예, 심리 부분하고 관계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면 이거는 학문적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체 구조와 심리 구조와 관계 구조는 통일되어 있다. 예, 왜냐? 그 몸에 그 마음이 생기고 그 행동을 한다 이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긴 대로 논다. 끼리끼리 논다. 예. 그쵸? 자, 웃으면서 승질내는 사람 없어요? 예. 그쵸? 막 승질내면서 기뻐하는 사람 없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표가 그대로 난다는 거죠. 상태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 상태를 보면, 예. 지금 상태가 결국 무슨 상태다? 신체 상태라는 거예요. 눈 상태를 보면 뭔 상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 눈이 개슴치레해. 그러면 마음도 개슴치레한 거예요. 예? 눈이 티미해. 그러면 뭐가요? 마음도 티미한 거예요. 정신도 티미한 거예요. 근데 눈이 바짝거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 있는 거예요. 바짝바짝한 거예요. 예? 예. 왜 그러세요? 예. 네. 자, 그런데 얼굴 안색이 안 좋아. 시커머리해. 그 다음에 막 뭐 났어. 그 다음에 쭈글쭈글해. 그 다음에 어제 시큼시큼해. 눈 다크서클 쭉 내려와 있고 막 이래. 그러면 신체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거고, 얼굴이 맑고 청명하고 얼굴이 막 밝고 막 이렇게 깨끗하고 하면 몸의 상태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아우 몸이 좋을 때 얼굴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얼굴이 막 반짝거리고 피부 좋고 막 이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몸의 상태가 좋아요. 얼굴 피부도 좋고 오늘 화장이 잘 먹네 뭐 등등 오늘 이뻐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얼굴이 이뻐 보일 수가 있으며 그래요. 그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알고 예. 항상 머리 구조에 뭘 생각한다? 먼저 신체, 심리, 관계 요걸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 신체는 뭐가 된다? 예? 뭐가 된다? 원인이 돼요. 예. 이거 심리는 과정이 되고 관계는 결과가 됩니다. 예. 원인, 과정, 결과로 다 동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 귀결이 되고 마무리가 돼요. 아닌가요? 무슨 원인이 있어야 그거로 인한 과정이 생기고 그로 인한 결과가 나오죠. 그게 연속이잖아. 근데 그 원인이 신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신체에 있다. 그 다음에 과정은 내 마음. 그 신체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짜증이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아, 몸이 아픈데 기뻐요 막?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짜증이 올라오고 기분 나쁘고 안 좋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살짝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누군가가 딱 외부적 영향을 딱 줬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예? 한마디 쏘아 붙이던가 아니면 안 좋게 말을 하던가 아니면 뭔가 반응이 안 좋겠죠. 근데 몸이 건강해. 기분이 좋아. 아주 막 그냥 루루라라야. 거기다 대고 누군가가 뭔가를 요청하면 오케이 기분 좋게 이렇게 넘어가죠.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죠. 결국에는 내 신체 상태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상태가 결국 운명인 거예요. 근데 뭐만 기존에 뭐만 집중했냐면 요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결과, 운명. 요거는 생각 안 하고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운명을 바꾸려면 뭘부터 바꿔야 돼요? 네, 몸부터 바꿔야 돼요. 몸의 상태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아유 몸의 상태 바꾸면 부자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거시기해.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몸의 상태가 좋은 박지성 선수가 열심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서 원래는 5골 넣어야 되는데 한 12골 넣었어요. 그럼 몸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근데 신체 상태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원래 12골 넣던 사람이 3골 막 이렇게 넣어. 그럼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값이 떨어져요? 높아져요? 아, 그거 당연하잖아. 그럼 부자 돼요? 안 부자 돼요? 부자 되기도 하고 안 부자 되기도 하죠. 왜? 뭐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비단 스포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을 척척척척척 잘하고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대하고 그리고 막 관계를 잘해요. 그러면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승진도 하죠. 근데 맨날 몸이 상태 아파요. 그럼 내가 직장 상사인데 과장부장인데 직원이 맨날 아파요, 결근해요,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해고. 어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쓰시는 해고. 예. 예. 그런데 저기 뒤에서 뭐라 그래? 잘라요. 예. 예. 뭐 영어로 파이어죠. 그냥 자르는 거죠. 예. 그래서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몸이 관리가 잘 됐으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아닌가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건강해가지고 막 생기가 넘치고 차차차 잘해주고 응? 늘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맨날 누워있고 지질이 궁상이고 그러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한 명만 아파도 집안 분위기가 우울한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행복, 화목의 지름길이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건강하면 단편적인 형태로 이해하지도 않고요.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용도 되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뭘 요구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막 짜증 나는 거죠. 그냥. 이유 없는 짜증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면 행복한 쪽으로 흐를 수 있다. 아시겠죠? 아무리 외부적인 자극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내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힘도 생긴다. 그래서 누가 뭐 한마디 하면 막 토라지고 뭐 한마디 하면 막 승질나고 뭐 한마디 하고 하면 그냥 갑자기 이상해지고 하는 분들은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상당히 아픈 거예요. 그냥 뭐가 누가 뭐라고 하든 이렇게 하든 그냥 늘 한결같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들은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라고. 예?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대번에 나오죠. 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 손 들어보세요. 예?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승질냈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지 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끔 선생님들이 아우 저 선생님 왜 저렇게 하는데 혼 안 내세요? 하면 저런 혼 안 내요 잘. 예, 그러려니 해요 그냥. 예. 왜 그러다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뀔 사람 같으면 하죠. 걱정을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을 계속 하겠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짜증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짜증, 화, 걱정으로 해결을 안 된다는 걸 알면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근데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엔 모르니까 그 방법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짜증 잘 내는 분, 난 좀 빈도수가 높다. 하루에 짜증을 한 번이라도 안 내면 난 살 수가 없다.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아유, 여기 계시네. 예? 그런 분이었어요? 아니, 멀쩡한데, 얼굴이? 아니지. 예, 그래. 예.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일주론이 처음에 글자가 갑자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예, 개해라는 글자로 60개의 글자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갑자라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에너지가 있고 어떠한 형태로 흐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갑이라는 글자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아까 목이라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목이라는 걸 표현할 때? 수라는 걸 받아들여서 화로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 갑목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요? 청간 글자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뭐? What? 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예? 그렇죠. 을목이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정화로 가는 거예요. 요게 갑목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간목의 기질인데 원래 간목이야. 이 사람이 일주가 간목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을목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눌린 거예요? 저기 풀린 거예요? 예, 그렇죠. 눌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화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풀린 거예요. 예, 좀 오버된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더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간목! 그러면 간목은 꼿꼿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쪽 같고 어쩌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간목이세요? 이분한테 간목이세요? 간목이니까 급하게 행동하시겠네? 막 이렇게 했는데 먼저 막 솔선수범하겠네?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근데 당황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 안 그러는데요? 당황해. 왜 당황해? 답은 내 제한적인 그 범위 내에서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자면 간목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 좀 남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행동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 다음. 그러면 원래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남들이 하고 난 다음에 또는 남들이 하고 난 다음에 좀 그걸 추이를 본 다음에 행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 그래요. 그러면 눌린 거예요? 안 눌린 거예요? 눌린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예?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못해 희생을 하거나 너무 퍼주고 뭐 이러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 내가 좀 그렇긴 해요. 그러면 이쪽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저기 떨어져 놔야겠어. 예? 예?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계속.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갑자라는 일주를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요령이라는 거죠. 이거를요, 제가 초년에 공부할 때 한 거의 2년을 헤맸어요. 2년.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써있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써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라. 각자 그냥 이게 그리고 앞뒤 또 안 맞아 또. 뒤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했다가 여기쯤 오면 뭐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고 가만히 고통적 보니까 저자가 만약에 목기가 강해 그러면 목기에다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이쪽에다가는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 저자가 수기가 강하면 이쪽에는 되게 이상하게 얘기하고 여기는 막 되게 좋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써놨어. 아니 뭐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뭐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거를 엄청 헤맸어요. 한 2년을 헤맸어요. 동영상을 봐도 그렇고 누가 설명하는 걸 봐도 그렇고 하다못해 유명하다는 분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자 뭐 일례를 들어서 김동환 교수님이 쓴 책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했지만 그분이 어떤 특정한 일주한테는 엄청나게 글을 많이 써놔요. 근데 어떤 건 짧게 써놔요. 왜 그럴까요? 예. 예. 그것만 봐도 편파적인겨.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경험한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하고 느꼈던 쪽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조금 쓰게 되는 거예요. 조금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이해 못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앞뒤가 맞냐? 그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뭐 아예 안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냈죠. 그게 뭐냐면 흐름을 집어넣으면 된다. 예, 흐름을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이게 해석이 된다. 라고 봤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일주론을 해석할 때 이거를 대입해서 하시면요. 대부분 성격 파악이나 대부분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점도 뽑아내기 쉽고 그 다음에 해결점도 주기 쉽고 이 사람의 성격 심리를 파악하는 데도 되게 쉬워요. 자, 자수에는 뭐뭐의 그 지장간 별자가 있어요. 자, 임수와 개수가 들어있는데 이게 몇 대 몇의 비율로?
10대 20의 비율로. 비중으로 보면 3분의 1은 임수에, 3분의 2는 개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66% 정도가 개수고 나머지 33% 정도가 예. 왜냐면 이거 수기가 많은 분을 위해서 퍼센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해도 되는데 이 수기 많은 분들은 대충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 요런 형태로 돼 있다면 요 글자 벌써 다 나왔죠. 그러면 요 지지 글자를 일단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일단 지워요. 그 다음에 청강 글자만 딱 보세요. 청강 글자를 보고 뭐를 그리냐면 머릿속에 자, 간목은 아까 뭐에서 뭐로 흐른다고 했어요? 예, 을에서 정화로 흐르죠. 이렇게.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요 일주에 을과 정화가 있나요? 없나요? 예? 을목과 정화가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이 빠졌고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원래는 흐름에 그것이 존재해야 원활한데 원활하지 않는 쩔뚝발이가 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그러면 만약에 이 옆에 글자 중에 을목이 있거나 정화가 있거나 이 일주, 월주, 시주에 을목이 지장간이나 어디든지 정화나 을목이 있으면 그것이 보완이 돼요. 근데 지장간 안에 옆에 청간 글자에 없다. 그러면 이게 빵꾸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갑자라는 에너지는 갑자, 기 이러잖아요. 뭐 갑자기. 그래서 생각이 넓고 깊은 것을 바로 실리적인 것을 확인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실리적인 것은 효율적인 것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게 갑자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란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 진짜 자꾸 힘드네. 자, 무슨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또 아시겠어요? 또 나왔어. 자, 임수와 개수. 자, 이 사람은 넓게 생각하고 좁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양수의 넓은 생각과 개수의 좁은 생각 중에 뭐가 비율이 높아요? 자기만의 생각이 더 높죠? 넓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좁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럼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자수는 해수와 다르게 해수는 좀 보편적 생각을 한다면 자수는 뭐의 생각? 나만의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음수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라. 그러면 음수의 에너지가 강하니 자기만의 생각으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양목의 글자가 실행이에요. 실행. 그쵸? 음목의 글자는 뭐예요? 의지를 발동하는 것은 없고 바로 뭐예요? 실행. 자, 이 의지라는 것은 고려를 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이렇게 요걸 하면 요렇게 되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 내 마음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가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질렀다는 거예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공감이 돼야 돼요. 이게 공감이잖아요. 화, 공감. 다른 사람한테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정화가 없어서. 공감이 되게 표현이 안 되고 공감이 되게 말을 안 하고 공감이 되게 왜? 간목의 입장에서는 정화가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식상. 식신상관의 식상이잖아요. 음양이 다르니까 뭐예요? 또 상관이죠. 말을 제대로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야? 마음에 담기게,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담기게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 이 일주론에서 을목과 정화, 자, 을목에는 흐르는 게 뭐예요? 이거죠. 임수가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그 다음에 개수에는 흐르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경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금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요 포인트만 찾아내면 이 사람의 성격 심리가 끝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게. 왜? 자, 경금이 주변에 없어. 그러면 결정된 것만 하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된 걸 하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된 자기만의 생각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경금의 글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결정된 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해석을 할게요. 결정된 거를 깊이 생각해서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실행을 하여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빵꾸난 게 있죠? 만약에 경금이 없어. 그러면 결정된 게 아닌 거야. 우리 하기로 한 게 아닌 거야. 약속한 게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을목이 없어. 그러면 효율성 없어. 고려 안 됐어.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게 표현을 안 해. 이거예요. 그러면 갑자일주인데 이거가 없다. 그러면 성격적으로 주변 관계에서 뭐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 얘는 틀이 없다. 약속을 안 지킨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진다? 실속이 없다? 등등.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딱 나와버린다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데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왜? 모든 신체가 흐른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흐르는 거랑 신체 장부의 상태랑 똑같이 적용을 해서 심리 상태가 적용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형태로 자기 거를 대입을 해보면 벌써 내가 뭐가 장단점이 다 나온다는 거죠. 예. 아, 뭐가 부족하구나. 뭐에서 내가 딸리는구나. 아, 뭐는 장점이구나. 뭐는 흐름에서 문제가 없구나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를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40, 50 되고 이렇게 수십 년 해오보면 내가 왜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됐지? 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해줘야죠. 보완해줘요. 결국에는 음식 구분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가 원인을 보완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 심리들이 잘 구성이 돼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균형 있는 표현이나 균형 있는 행동이나 균형 있는 말, 균형 있는 생각을 해서 사람하고 잘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예? 이게 표정들이 못 알아듣는 얼굴이야. 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 여기 못 알아들으셨어, 벌써. 예. 예, 모르겠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죠, 지금. 예. 좀 나는 이해가 됐다. 손 들어보세요. 예, 이해가 됐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손. 반만 이해됐다. 예? 자,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민 선생님 눈이 반짝거려요. 와, 예, 지금 바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셔요. 예. 자, 손석희 눈이 됐어요. 이렇게 손석희 눈. 예, 아주 예리해졌어요. 자,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 잘 떨고 났죠. 네.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 갑자일주를 해석하는 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만 주변에 글자 중에 이 갑자라는 글자가 일주에 있다면 갑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옆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게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또 다른 것이 존재한다면 그 다른 것이 연결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요, 전체 사주를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성격적으로 쫙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제 예제를 드리면, 예제를 이렇게 해보면 본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보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절대. 예. 자, 갑자, 이것만 알려줘도 나름 다른 거 다 응용되죠. 왜 안 되겠어요? 다 응용되죠. 이게 하나의 그 공식인데. 자, 그래서 모든 일주 60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것만 하자 이거죠. 여기 있는 사람 것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예? 예. 예. 자, 을미일주세요. 예, 을미일주. 자, 미토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미토? 예. 정, 을, 기가 들어가 있고, 몇 대 몇 대 몇? 예, 9, 3, 18. 예,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목의 입장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을목? 예, 임수죠? 예, 임수를 받아들이고, 뭐로 나가요?
예, 간목으로 나가요. 현재 이 선생님이, 예, 안 선생님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주변에 임수라는 글자가 지장간에 있거나 또는 주변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지장간에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예? 예,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예,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예, 자, 기토는 뭐로 나가요? 무토로 나가죠? 네. 맞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을목도 있죠? 자, 을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요. 자, 을목이 뭐로 나간다? 간목으로 나가요. 간목이 어디로 나간다? 정화로 나가요. 그쵸? 그 다음에 정화가 어디로 나가요? 예, 네, 그렇죠. 병화로 나가요. 자, 병화로 나갔다가 병화가 어디로 나가요? 예, 기토로 나가요. 자, 그럼 빵꾸 난 게 몇 개 있어요? 자, 예? 여기서 자, 을미일주의 전형적인 예, 없는 글자가 요거죠? 예? 네 개. 네. 자, 임수, 간목, 병화, 무토가 존재하면 원활한 신체 구조, 심리 구조, 관계 구조가 이루어져요. 근데 요게 없으면 예. 이제 거기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자, 임수라는 것은 뭐예요? 가성비 따지는 거예요. 효율, 가성비. 따진다, 안 따진다. 있으면 따지고, 없으면 안 따진다예요. 예. 원래 을목이라는 자체는 원래 약간 계산적이고 약간 효율성을 따지는데 그 효율성에 왜 효율성이 이 을목이 따지느냐면 임수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그런데 이분이 을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다. 그럼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러니까 을목도 같은 을목이 아니에요. 예, 임수가 존재하면 임수나 개수가 존재하면 계산이 확실하게 따지는 거고 임수 개수가 없다.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냥 뭐냐면 그냥 뭐 이기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의지 의욕의 개념이니까. 예, 의지만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볼까? 이거. 자, 그 다음에 간목이라는 것은 실행을 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실행을 해요, 안 해요? 간목이 없으면. 자, 할까만 있지 하진 못해요. 예,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는 있어도 하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으면 표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내가 이거 뭐 감정적인 표현 아주 냉정한 거죠. 예, 공감을 해줘요. 아이고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는 돼. 왜? 이 정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골치 아프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무토. 자, 인간관계를 좁게, 그러니까 개인끼리 일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있어도 넓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개인 1대1 또는 조금 관계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는 맺을 수 있어도 뭐 로타리 클럽, 뭐 라이언스 클럽 다니면서 막 그 무슨 큰 모임을 이렇게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예. 요런 구조가 을미일주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현이 되느냐 안 발현이 되느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수의 에너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장간은 네, 지장간. 예. 지장간에 임수가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없으세요. 예. 예, 자, 없으시고요. 자, 그래서 간목이 있으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예, 실행하는 힘은 강하신데, 계산이 잘 안 되시는 스타일이시고, 예, 그 다음에 무토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병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표현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모난 구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좀 더 계산을 좀 해보고, 또는 실행을 하는, 뭔가를 하려면 내가 말만이 아니라 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도 좀 하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너무 편협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만나고, 이런 것이 보완이 돼야만 인간관계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균형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음식 조절이에요. 예. 그러면 예전에는 만나기 싫었는데, 예? 만나면 부담스러웠고, 누군가를 말 건네기도 짜증났었는데, 지금은 좀 덜하다. 그러면 보완이 된 거고. 예? 까다롭고, 막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막, 예? 저 사람 뭐 조금이라도, 응? 10가지 중에 9가지는 좋은데 한 가지만 안 좋아도 그냥 탁 쳐냈는데, 지금은 10가지 좋고 한 가지 안 좋아서 탁 쳐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간다. 그러면 보완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날카롭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거는 흐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날카롭다는 것은 어디가 정체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된 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 거기에 걸려 넘어간다고. 그 이제 고급반 전문가반 가면 이거를 더 정말 디테일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주론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응? 예? 예? 예, 정유일 주세요. 예. 자, 정유. 예, 정유라는 글자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예, 경금과 예, 신금이 있어요. 아, 아까 말한 것 중에 을미일주 입장에서는 미토가 재성이에요. 재성이죠. 그러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신체적인 거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임수는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뭐예요? 겁재. 예, 겁재죠. 예, 뭐가 없었다고 했어요? 임수는 인성, 수인성이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갑, 예, 겁재. 그 다음에 병화는 뭐예요? 무슨 식상이에요? 예? 예? 상관이에요? 식상이에요? 아니 식신이에요. 상관이잖아요. 예, 상관. 그 다음에 이게 화상관이죠. 이거는 수인성. 그 다음에 목겁재. 그 다음에 또 무토. 무슨 재성인데 무슨 재성? 예, 예. 무토의 예, 토정재. 예. 토정재인데 자 보세요. 제가 을미일주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인성이라는 건 수인성이 남의 생각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게 없으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겁재는 선후배예요. 행동으로 선후배를 형성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뭉텅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한 10살 차이 나던 뭐 밑으로 한 몇 살 차이 나던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예. 그냥 막 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겁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한 살만 많아도 내가 선배인데 막 이래요. 근데 겁재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규율 관계를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 화상관은 예, 감정 표현을 상관 말하지 않는다. 내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토정제라는 것은 양정제, 양토정제죠. 그것은 음토정제는 내 안에 있는 재성이고, 양토정제는 바깥에 있는 재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양토정제가 있으면 바깥쪽으로 돈을 많이 쓰는 거고, 음토정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토정제는 관계적으로 나를 내 쪽, 그러니까 내 가족 위주로 쓴다면 양토정제는 나 가족이 아닌 다른 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육친론으로도 대입을 해서 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음양오행만 보지 마시고. 자, 정유일주 볼게요. 정유일주는 정화가 뭐를 받아들여요? 예, 간목을 받아들여서 뭐로 가요? 예, 병화로 가요. 예, 병화로 가고, 자, 경금은 뭐를 받아들여요? 신금을 받아들여서, 예, 또 신금은 뭐를 받아들여요? 예, 예, 무토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경금이 또 어디로 가요? 예, 개수로 가죠. 자, 이분은 딱 보면은 흐름이 이거와 이 아래쪽에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위 따로 아래 따로예요. 그렇죠? 여기 연결고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여기에 임수가 존재해야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요거의 갭과 요거의 갭이 커요.
예, 만약에 이거와 이거가 존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와 이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각 따로 몸 따로예요. 이게 생각하고 다르게 몸이 움직여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몸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예, 몸은 이런데 생각은 또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분리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유일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중적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다중적 태도도 될 수 있고 다중인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같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주변에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문제가 없고요. 예, 예를 들자면 요 일주론으로만 비교했을 때 요거만 비교했을 때 요게 없다, 요게 없다, 요게 없다 그러면서 소통의 흐름에서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인간관계를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는 식상 그러니까 자식을 받아들이는 힘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거느리는 사람을 돌봐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있으면 문제가 없고 예, 없으면 예, 거느리는 힘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예, 신금 요거는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금재성. 예, 요거는 어떤 거예요? 확실하고 정확하고 내가 신중하게 고른 재성. 요거는 예, 확고부동하게 내가 결정한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유일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의 독특한 컬러와 독특한 그 취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남들이 터치 못해. 그래서 애들도요, 정유일주는요, 지가 옷을 골라요. 예, 내가 원하는 옷을 고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누가 이렇게 추천하고 누가 줘도 별로, 예, 나한테 안 맞으면 절대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원하는 걸 딱 해요. 그 다음에 개수로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 결정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힘. 요게 없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관이에요. 이 정화 입장에서는 관리. 생각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취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 없을 수 있다. 개수가 없으면. 그냥 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유일주들이 모으는 힘도 강하고 돈을 모으는 힘도 강하고 좋은 걸 취하는 힘도 강한데 이 개수와 임수가 없으면요. 그게 창고에 쌓이기만 해요. 활용되는 게 아니라 쌓이기만 한다고. 그래서 안 쓰는 물건이 누구는 한 60%, 70%, 80%라면 여기는 9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쓰는 물건이 쌓이는 구조가 돼요. 예, 활용도를 생각하는 관, 즉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 생각하는 힘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만약에 못 쓰는 거다. 그러면 남이라도 주죠. 근데 요게 없다. 그럼 남도 안 줘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간목이라는 것은 행동이죠. 인성. 행동을 인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남들이 와서 어이!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간목이 없다. 그러면 뭐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간목이 있다. 그러면 아유 반가워?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죠.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행동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행동을 인식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막 걷는데 누구야?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간목이 없으면. 막 가는데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냥 하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깜짝 놀라. 왜? 이 행동을 받아들이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버려요. 아이고 하고 깜짝 놀라죠. 왜? 이게 심장을 뜻하잖아요. 심장에 갑자기 저기 스파크를 팍 주는데 신호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는 신호가 흐르죠. 볼테이지를 확 주는데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래서 누가 부르기만 해도 두근두근. 예. 그게 정유일주들이 간목이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중간에 내가 음식물로 보완을 하고 있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이해되세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병화가 없다. 그러면 자기의 남들이 나한테 뭔가 했을 때 기분 나빠 안에서 부글부글. 근데 표현해야 안 해요. 기분 나쁘다 아니다 표현 안 합니다. 근데 병화가 있다. 그럼 표현하죠.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거든? 하고 확 얘기해버려요. 근데 없다. 그러면 말을 못해요. 예, 꿍 한 거죠. 꿍 하다가
끙 하다가 어느 정점, 그러니까 병화의 날이나 병화의 월이나 병화의 기운이 센 어떤 날 정점 그런 때만 폭발을 하는 거예요. 끙 하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병진일이야. 그러면 오늘 폭발하는 거죠. 아니 뭐 병진월이야. 그러면 오늘 요번 달에는 좀 폭발해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없던 게 들어오면 더 힘난해져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왜 생기느냐. 내 눈 가만히 있다 조용히 있다가 터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에너지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 거기에 촉발이 돼가지고 뻥 하고 터트리는 거예요. 예? 식구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지금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내 눈 가만히 있다가 폭 터트리는 사람들 있죠. 고개만 이렇게 하시면 그냥 예. 예? 예, 손 안 들기로 했어요? 예. 오케이. 예. 예? 들지 말라고. 아, 들지 말라고 했어요. 예, 예. 누가? 따님이 참 무섭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에너지적으로 자기가 어떤 구조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인성이잖아요. 간목의 인성, 양인성. 간목의 목, 양,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힘인데 그것이 부존재하면 존재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받아들이는 게 힘들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말을 못 하는 거죠. 친구한테 말을 할 수 있죠. 이 정화가 있으면. 예? 정화가 있으니까 친구한테는 얘기를 해도 윗사람 아랫사람은 얘기를 못 해요. 이 꿀먹은 봉어리처럼. 그 다음에 무토가 없으면 인간관계를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으면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져서 또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지 진짜 아닌지를 모른다. 그냥 무조건 사고 괜찮아 보이면 사는 겨. 그래 놓고 안 쓰는 거죠. 그냥 집에 덩그러니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람이 있으면 이걸 보완해 줘야 돼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기 물어볼 때 누가 놀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혹시 부드럽게 물어봐야지. 예. 받아들이기 힘든데. 근데 누가 이렇게 하면 놀라시죠? 이렇게 하면 본인이 더 놀래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할 때 요령이에요. 자, 혹시 땀들이 접근해서 나한테 무슨 대화를 걸거나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지 않으세요? 놀라세요라는 것보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할 거, 아우, 나는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하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면 참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거야. 그럼 길 가다가 누가 딱 만나면 심장 벌렁거리세요? 이렇게 누가 나를 부르거나 누가 아는 척 하거나 그러면 놀래기도 하세요? 라고 또 한 발짝 더 가는 거죠. 그러면 아유 맞아요. 내가 길 걷다가 누가 그냥 부르기만 해도 내가 심장이 두근거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농도가 다르죠. 처음에는 그냥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거예요. 이분이 건강 상태가 보완이 된 거고 만약에 화들짝 놀래고 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예. 극단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행동을 하거나 아유 내 손주가 손녀가 막 와서 달려들어서 안겨도 나는 부담스러워라고 하면 이미 아픈 거예요. 아픈 상태인 거예요. 근데 놀래거나 이렇다 하면 누가 이렇게 달려드는 거 되게 힘들다라고 하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농도를 조절해서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 예? 이걸 물어볼 때도 아유 사람 관계가 안 되시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쵸?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럽고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나는 많이 만나는 것보다 조금 만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일부 몇 명만 이렇게 만나는 게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하 이게 없구나. 보완이 안 됐구나. 예. 왜냐하면 이게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고정화돼서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 즉 식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 먹고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달달한 거 많이 먹고 저 카레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봤는데. 그렇죠? 그러면 농도를 조절해서 살짝 물어봐야죠.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나 사람 많이 만나고 잘하고 하면 이 사람이 리서치에 쓴 내용이 있죠. 뭐 먹나요? 이렇게 보면 그게 일치해요. 기가 막히게. 소고기 좀 많이 먹고 달달한 거 많이 먹고 단 거 좋아하고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그게 보완이 됐구나. 이게 대본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박자로 딱 보지 않고 요거만 딸랑 보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 관계, 공간 관계, 시간 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걸 두루두루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 상담의 그 어떤 디테일성이 떨어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으로 때려잡지 말고, 감으로 때려잡는 분들이 있어요. 늘 보면. 예? 자기가 무슨 저 무당이야 뭐야. 예? 감으로 때려잡아. 예? 느낌이 있대. 뭘 느낌이 있어. 아유 참네. 다 달라 느낌이. 예? 그때 달라요 야. 그쵸? 예, 느낌이라는 것은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그러니까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느낌이라는 게 뭐가 있을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 기준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해요. 그 기준이 자연계의 흐름에 입각한 질서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그 느낌을 반영하면 얼마나 파워풀해. 근데 그건 없고 뿌리는 없고 기둥만 세워놓고선 흔들거리면 예? 이리 됐다 저리 됐다 하는 거죠. 예, 감으로 때려잡지 마라. 감으로 때려잡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명확하고 확실하게. 예, 그냥 대충이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요. 얼마나 10년 이상을 골머리를 썩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예.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거를 신체적 대입하고 심리적 대입, 그 다음에 관계적 대입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안에는 음양이 들어있고 오행이 들어있고 육친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음양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분리되어 있구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음쪽으로 쏠려 있구나 양쪽으로 쏠려 있구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이 전체를 봤을 때. 자, 음양을 먼저 보고 오행적으로 흐름이 생겼는지를 보고 이 흐름 속에서 심리구조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보고 그 심리구조에서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는 게 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 연습이 안 되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확인하고 또 누구를 확인해? 주변인들.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성격 파악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 딸,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이래. 쟤는 이랬지? 하면서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웃지 못할 변수가 하나 있어요. 내가 파악하는 것은 나의 입장이죠. 예, 무슨 얘기냐면 그레이드가 달라요. 이걸 늘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볼 땐 제가 성격이 급해. 예? 근데 딴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왜? 자, 모든 건 A 플러스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이 있으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 볼 때 B 등급의 어떤 사람이 이 A와 A 플러스 등급의 성격 급한 사람 보면 진짜 성격 급하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남들이 성격 급하다는 소리 듣고 있는데 이 B 등급이 볼 때는 이 C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느려 터진 사람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A 등급에 있는 사람은 A, B, C라는 사람은 모두 다 성격 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 A 플러스 등급에 있는 사람은 A, B, C 이 등급 사람이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느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 이해되세요? 네. 예, 그레이드가 다른 거예요. 그레이드가. 예. 자기의 기준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내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삶의 기준은 내가 맞지만 자연계의 기준은 자연에 맞춰야지.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거하는 자연은 자연을 기준으로 내가 거하는 거지 내가 자연을 지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공기와 물, 그 다음에 자연의 모든 상태를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자연이 나한테 지배당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내 영역은 내가 지배하지만, 그렇죠? 그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육체적 관계라든지 자연질서 방면, 요 자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기준? 자연질서가 기준해서 나를 봐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 심리적 구조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봐라.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거기서 일어난다. 아시겠죠? 어렵다. 그쵸? 네. 예. 다음 분. 또 누구? 예. 예, 심리. 예. 신미일주. 아이고. 예, 신미일주는 여기도 또 정을기죠? 예. 9대 3대 18. 그래서 9, 3, 1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볼 때 신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뭐로 가려고? 경금으로 가려고 하고, 예. 무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기토 있네요. 기토가 무토로 가고, 기토는 또 뭐를 받아들여요? 병화죠? 병화를 받아들이고, 병화는 정화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정화는 간목으로. 예. 자,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을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존재하는 것들의 연결고리는 반드시 봐줘야 돼요. 그러면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실행력이 떨어지는 사람. 예? 실행을 안 하는 사람. 간목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무토가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확장성이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기토는 사람과 깊은 관계, 오래된 사귐 이런 건 돼요. 근데 무토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 넓게 펼쳐져서 사귀는 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으면 자기 상황 표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감정 표현 잘 안 해요. 그다음 경금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맛은 있지만 과감하게 결정하는 맛은 없다. 예, 과감한 결정은 못한다. 신중한 결정. 그러니까 잰다. 예. 제가 한마디 말해서 경금과 신금의 결정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멋진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경금은 어떻게 한다? 바로 사요. 근데 신금은 남들 다 사고 난 다음에 괜찮은가 싶을 때 사요. 그게 차이야. 그러면 이제 이 신금의 이 신중함이 예, 지나치게 고립이 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또 발현이 되어 있거나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금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경금이 한가에 붙어 있거나 또는 밑에 신금이 원숭이 신자 신금이 있거나 유금이 있거나 막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과감하게 결정을 한다. 왜? 경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정말 신중한 사람이에요. 특히 뭐냐면 신신병존 있죠. 예, 신금이 2개인 사람. 그리고 나머지에는 아무런 금의 글자가 없다. 그러면 이건 완벽해요. 예, 완전 꼴통 수준의 결정을 해요. 예, 꼴통 수준. 꼴통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정이 안 나요. 예, 신중을 거듭하다 보니까 결정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경금의 날이나 경금의 기운이 왔거나 경금이 세게 왔을 때 어느 날 불현듯이 결정을 해요. 참 똘끼 있죠? 예.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신금은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흐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뭐를 하냐 일주 흐름론의 충과 합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요. 충합은 또 다른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면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안 설명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병화. 예,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예. 왜 표현이 안 될까?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안 되는데 신금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뭐예요? 관이에요, 관. 예, 관이라는 것은 내 조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체 이런 거에다가 예, 내가 나의 말을 못해요. 병화가 있으면 나의 말을 하면서 주도할 텐데 병화가 없으면 나의 말을 못해요. 예, 그래서 한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저희 부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예. 참 그래요. 예. 그러다가 병화의 기운이 들어온 병신년, 작년이죠? 재작년인가? 작년에 이제 한번 폭발했겠지. 예. 작년에 이제 왜 안 해줘요? 하고 딱 한마디 했겠죠. 예. 예.
지금 당황하셨어요, 얼굴이. 예? 왜 안 해줘요? 하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금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과감한 결정도 안 돼요. 예, 과감한 결정도 안 돼요. 신중한 결정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기토에서, 무토 있으세요? 예, 무토도 없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분이네, 심리적으로. 이제, 예, 이거는 넓은 관계, 사람 많은 것을 감당하는데 힘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내가 한꺼번에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간목 있으세요? 예, 그건 이제 실행력은 있는 거죠, 실행력. 뭔가를 하고, 추진하고, 실천하는 것은 되는 거죠. 솔선수범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일주론에 신살론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죠. 미토라는 게 신살론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명예, 그 다음에 천문성, 현침,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이 발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같이 보면서 그거를 같이 대입을 하면 가장 재밌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충에 대한 얘기를 안 했었지만, 자, 요거 을신충 있죠? 예, 을신충 있죠? 을기충 있죠?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것까지 같이 성격으로 비교해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렵지 않죠? 어려운 표정 짓는 분들은 제가 좀 좌절감이 와요. 예, 그러니까 자, 어렵지 않게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새겨들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개만 더 하고 이제 쉴게요. 자, 어느 분? 신미일주 말고 또? 신사? 누가 신사인데? 아, 예, 신사. 예. 사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무. 예. 경. 예, 병.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몇 대 몇 대 몇? 예? 7, 7, 16.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또 살짝, 예, 보셔야 돼요. 자, 신금은 뭐로부터 나와요? 무토로부터 나와요. 괜찮죠? 자, 요거는 어디로 가요? 경금으로 또 가요. 오, 안정적이죠? 예. 자, 병화는 뭐로부터 와요? 정화. 정화로부터 오고, 병화는 어디로 가요? 기토. 예. 자, 정화와 기토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얌전해 보여요. 일단, 예. 정화, 기토가 있는 경우에. 있어요? 정화가 없어요. 예. 예. 기토는 있죠. 예. 그러면 기토가 있으면 일단은 승질이 나더라도 좀 이렇게 죽어요. 예. 근데 이제 정화가 없는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상대방의 공감 능력.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신사라는 게 신사의 품격, 신사. 그렇죠? 얌전하고 약간 관이 밑에, 관이라고 하는 화관. 예. 화의 감정을 지키는 힘이 강한 형태의 사주구조는 맞아요. 그런데 요 에너지 중에 뭐가 빠지면? 기토가 빠지면 깊은 관계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끌고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화가 없으면 남의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 비교적 이런 구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화된 일주예요. 그러면 안정화된 일주는 무조건 좋냐?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양쪽 분리된 구조는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좋고 나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정화되면 안주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불안정하면 자기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부자이면 좀 넉넉한 면이 장점이지만 노력을 안 하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런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예? 집요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도끼가 없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예,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예, 그냥 힘내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예, 아픈 사람이 보통 독해 보이잖아요. 예? 안 아픈 사람은 넉넉하고 편안해 보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픈 사람은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힘들어도 막 참고 이겨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안정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겪어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떠한 맛을 모르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단점화 볼 수도 없고 무조건 장점화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분은 뭐만 키우면 돼요? 정화. 정화라는 에너지는 뭐냐면 남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 조금 보완이 되면 예, 상당히 좋죠. 그리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화의 대운이나 세운이 좀 많이 음화의 대운이 좀 쭉 초년에 왔다 그러면 그걸 배워요. 배워서 끌고 가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초년 대운에 정화 대운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예, 조금 보완이 된다. 예,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 흐름에 대한 것만 일단 얘기를 했고요. 쉬었다가 합충, 예, 합과 충의 변화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세요. 네네.